팔레그러먼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강아지를 가지고 총 24마리를 8마리씩 나눈 거예요. A 공간은요, 차단 장치가 있어요. 얘가 전기 충격을 주면 차단 장치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B는요, 전기 충격을 주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라는 공간은 전기 충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A, B, C를 놔둔 다음에 24시간 지난 후 8마리는 모두 다 대피해요.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B 공간은요, 6마리는 포기를 해요. 근데 2마리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내가 뭔가 인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나 보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C는요, 전기 충격을 갑자기 한 번 준 거예요. 모두 다 대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떨까요? 자존감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연애 관계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꾸 누군가 때린다, 막말을 한다. 그러면 뭘까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이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폭력의 거의 메커니즘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못 도망갔어? 왜 소리 못 질렀어?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전 과정에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정보를 하나씩 더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A, B, C 어느 정보에서 살았는지,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는지, 왜 움직였는지, 모두 다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런 상황. 왜? 계속해서 충격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한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हेलमेट होमवर्क हो गया? मम्मी ये देखो फिर दाग लगा दिया। पापा ये लीजिए आपके घर जाने की टिकट। हेलो या आई एम जस्ट गोइंग टू सेंड यू द ईमेल इन 5 minutes। या गिव मी 5 minutes, आई एम वर्किंग ऑन द प्रेजेंट। मेरी छोटी सी गुड़िया ओके। कितनी बड़ी हो गई। घर घर खेलती थी, अब घर संभालती है, ऑफिस संभालती है। आई एम सो प्राउड एंड आई एम सो सॉरी। सॉरी कि ये सब तुम्हें अकेले करना पड़ता है। सॉरी कि जब तुम घर घर खेलती थी तो मैंने तुम्हें रोका नहीं। ये नहीं कहा कि ये सिर्फ तुम्हारा काम नहीं है, तुम्हारे हस्बैंड का भी है। पर कहता भी कैसे है। और तुमने जो देखा वही सीखा। तुम्हारे हस्बैंड ने भी बचपन में यही देखा होगा। घर घर खेलते वक्त वो टीवी देखने की या न्यूज़पेपर पढ़ने की एक्टिंग करता होगा, और तुम जैसी कोई छोटी सी लड़की चाय बनाने की एक्टिंग करती होगी। उसके डैड की तरफ से सॉरी, तुम्हारे डैड की तरफ से सॉरी, और हर उस डैड की तरफ से सॉरी जिसने कई कई सालों से एक गलत एग्जाम्पल सेट किया है। पर अभी भी देर नहीं हुई। इस सॉरी के साथ मैं अपनी तरफ से एक छोटी सी कोशिश करूंगा कि घर के काम में मम्मी की हेल्प करूं। इतने साल एक गलत एग्जाम्पल सेट किया है, अब कुछ सही कर जाऊं। तुम्हारा पापा। 보시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딸이 결혼해서 연애했을 때 훗날 어떻게 될까요? 학습된. 분명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뭘까요? 전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대피하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순간 본인이 마음을 바꾼 거죠. 내가 그렇게 널 시킨 거 아니냐.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학습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다 같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도와줄 게가 아니라 함께 하자. 다 같이 함께 하니까.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학습된 거 있지 않을까. 당연시 여기는 거.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의 역할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 그걸로 많이 힘들진 않을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충격기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또 할 건 뭐냐면 이제는 연인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연애 성적표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연애 성적표를 제일 많이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중에 샘플. 그러면 한번 볼게요. 90점인데 40점이래요. 그러니까 총점 6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술만 마셔서 80점, 0점. 욕을 썼어요. 저건 진짜 헤어질 때 별로였나 봐요. 네, 바람이었대요. 바람났네. 네, 근데 그래도 출석률은 좋았어요.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여기 C 40점 별로였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헤어졌나 봤더니 뭘까요? 해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입고 있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공통점 뭘까요? 영희의 공통점을 찾아야 다음 연애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대 안 하는 게 시간 지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하면 더 실망을 할 것 네. 같아서 또 그것도 느껴지네요. 혹시 데니안 씨는 근데 이분은 사람을 만날수록 뭔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조금씩 파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디서 그렇게 느껴지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외모만 보고 사귀었던 것 같고 처음에 외모만 사귀었다가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직업? 네, 직업. 직업만 보고 사귀었는데 이제 성격은 안 봤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씬은 사실 외모는 둘보다 좀 부족하지만 성격이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잘 챙겨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는 되게 좋은 사람 만나지 않을까. 뒤는 근데 오히려 딱 나온 것 같아요, 답이. 답이요. 총점이 딱 나오잖아요. 네. 술 마시면 개가 되지 않는 해외 나가지 않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일단 술 마시면 이게 약간 개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이직이나 멀리 이제 약간 기러기 아빠 스타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딱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을 때 이분은 술 먹는 분을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처음에 술 얘기 한번 꺼내보는 거죠. 얼마큼 드시는지 미리 한번 살짝 테스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 말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분은 다정다감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남자든 여자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연애 스타일 좀 얘기해 봐드렸는데요. 워낙 많지만 형을 딱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거북이형, 토끼형. 연애를 조금 길게 하는 분, 그거를 거북이형. 그리고 연애를 좀 짧게 하는 분, 토끼형. 근데 이 거북이형하고 토끼형이 연애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늦었어요. 그럼 뭘까요? 토끼형은 또 늦었어? 또야 이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나오지. 날 또 기다리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거북이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번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자가 막 안절부절하면 오빠 나 늦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우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여자친구를. 그러더니 너 나 만나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고 맞구나. 이쁘게 하느냐고 시간 투자 많이 한 거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할 정도면 싹수가 돌아내요. 그 여자친구는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맞아 오빠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오빠 만나려고 더 일찍 올게. 그게 뭘까요? 말하면 존중해주니까 한 사람이 또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보다 보면 거북이형 대화법이 있고 토끼형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걸로 또 헤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특히 토끼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혹시 내가 토끼 아닌가?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토끼인 거지. 내가 만약에 거북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토끼로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거북이로 대화를 열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짧게 스쳐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도 아닐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있다 보니 편안하네?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때 결혼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실수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거북이 꼭 찾길 바래요. 선생님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는 연애하면 제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를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제가 더 좋아해야 되는데 친구들이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거 행복한 연애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를 네.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누가 먼저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는 상호 존중이에요. 둘 다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먼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럼 10이에요. 나는 0이에요. 그럼 10대 빵이잖아요. 그럼 뭔가 짝사랑 같지 않나요? 근데 점점점 내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10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럼 0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움직일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싫어질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맞춰가면서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연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대 빵이지만 9대 1, 8대 2,
그다음에 점점 줄어나면서 저는 5대5로 갔을 때 연애가 상호 존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 짝사랑이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좀 판단을 해서 그 대화법도 거북이형, 토끼형 연습을 많이 하면서 한번 자기가 거북이형이 먼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마 거북이형이 될걸요? 그러면 거북이가 거북이로 오는지 나는 거북이를 얘기하는데 자꾸 토끼로 오는지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짝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아, 더 좋아요? 네. 네, 그러면 키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키스에 대해서 남자들의 반응을 한번 적어봤어요. 애들이 적어줬거든요. 너무 놀란 건 바로 손의 위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시선 처리. 그리고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 하는 거라 힘들었다. 키스했는데 진도 더 나가도 되겠나 말겠나 생각을 하면서 키스했대요. 토끼네요. 네. 키스에 대해서 여학자 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상했대요. 기분 안 좋았대요. 징그럽대요. 드라마하고 전혀 반대였대요. 그러고 지겹대. 그리고 환상하고 다르대요. 땡땡땡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다들 뭘까요? 환상이 있다 없다? 네, 키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남성들은 주로 뭘로 많이 적었어요? 앞으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네. 그리고 기술적인 걸 많이 적었어요. 네네. 그러면 여성들은 뭘 위주로 많이 적었어요? 느낌, 감정. 그래서 스킨십에도 존중과 예절이 필요해요. 그러면 스킨십에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악수 한번 볼게요. 한번 악수. 그럼 뭘까요? 제가 먼저 손 내밀었죠. 그럼 오면 이게 동의예요. 이게 상호 존중, 비언어 존중. 근데 내가 손을 내미는데 만약에 안 왔어요. 그럼 어떡한다?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손대요. 그러면 그냥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면 돼요.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손 잡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언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예절과 존중을 하는 거죠. 어떤 뽀뽀는 10대 빵도 있어요. 뭔가 일방적인 키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늘 드라마나 텔레비 보면 막 법치고 그럼 거의 10대 0이거든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상대방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늘 밀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선택은 뭐다? 둘 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럼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대1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건 연인끼리. 연인끼리는 9대1 법칙이 알딸딸 달달달 하는 연애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바로 9대1은 뭘까요? 상대방이 어디까지 온다? 90%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여기서 딱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거리 존중이에요. 그래서 키스할 때 예전에 첫 번째 눈을 지그시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먼저 쳐다봐야 되잖아요. 키스할 거라는 비언어를 줘야 되거든요. 지그시 쳐다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가올 때 상대방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볼까요? 여기서 바로 연애의 거리에 여기서 기분이 묘하게 쿵쿵쿵 거려요. 왜? 늘 10대 빵으로 오는 거 봤다. 여기서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떡하지? 왜 안 오지? 더 오지? 왜 안 오지? 갈까 말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여자도 저 남자도 날 좋아하나 봐. 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상호 존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부끼리 할 때 10대 0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딱 멈춰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탁 와. 벌써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9대1이 8대2가 되면서 5대5가 됐을 때 연인끼리도 상호 존중이 거리 존중, 키스 예절도 될 것 같아요. 스킨십 예절이에요.